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제 5강입니다. 5강의 내용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이제 정립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원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요 부분을 좀 더 챙기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입이 막 버벅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자, 일단 5강 내용이 되겠고요.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는 23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좀 간략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칠판 왼쪽으로 좀 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에서는요, 1차 함수 자체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함수를 좀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일단은 1차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좌표축이라는 거, 그죠?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좌표 평면의 구성도 방정식화해서 우리가 이제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 자체를 일단 방정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축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바로 이것을 X축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X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Y축이라고 불렀었어요. Y축.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은 부르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방정식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바로 이 X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요. X축에 있는 모든 점을 임의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그죠? 높낮이가 없죠.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 자체는요, X가 나타내는 것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X고요. 그 다음에 위인지 아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Y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의 방향은 존재하지만 위쪽 아래쪽, 즉 높낮이가 없다란 뜻이에요. 높낮이가 없다란 얘기는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죠. 높낮이는 Y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Y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Y는 제로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방정식화시키면 바로 Y는 Y 이퀄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감 잡았을 거예요. Y축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높낮이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좌우가 없죠. 그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X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X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X축 위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교점은 우측 아래측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즉 방향도 없고요. 위쪽 아래쪽 높낮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둘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0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쌍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1차 함수의 개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혹은 이 Y축을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X축에 먼저 평행하게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내린 그림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는 X축과 뭐 하다고 그러냐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역시 X축과 평행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X축과 평행이라는 건 결국은 Y축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요렇게 생긴 Y축이죠. Y축에도 역시 평행한 것을 거보면 이것은 Y축에는 평행하지만 X축엔 뭐 할까요? 수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형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생긴 형태부터 봅시다. 이렇게 생긴 형태. 자, 이런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꼴은 어떤 꼴을 유지하고 있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측 아래축은 있는데 높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꼴이 됩니다. y는 어쩌고 저쩌고 꼴이 돼요. 높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임의의 점 y축의 k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y는 k라는 y는 말이랑 손이랑 따로 놀아요. y는 k라는 직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요. 이렇게 길쭉한 직선은요. 일자형은요. 이것이 역시 k를 지나게 되면 이것은 우측 아래측이 즉 x가 k가 되는 요런 점을 뜻하게 됩니다. 요런 점을 뜻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k는 x절편이 되겠고요. 요 놈은 y절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k, y는 k인데요. 요 놈들을 각각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x축과 y축 관점에서 얘네들을 살펴볼게요. 자, x축 관점에서 그 다음에 y축 관점에서 자, x축 관점에서는요. x축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면 x축의 이 직선은 뭐 한 거죠? 그렇죠. 평행한 겁니다. 평행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x축 관점에서 보면 x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수직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그 다음에 y축 관점에서 보면요. y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수직이 돼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놈은 평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들의 형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되겠죠. 1차 함수이긴 하지만 1차 함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문제를 4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4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며 2,3을 지나고 x축의 평행이라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일 수도 있겠죠. x축의 수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일 수도 있죠. y축의 수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면 되냐면요. x축에 평행하고 수직하고 y축에 평행하고 수직할 때 이것을 도대체 x라고 x 이퀄이라고 쓸 것이냐 y 이퀄이라고 쓸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x는 이에요, y는 이에요. y는 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y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x축의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거는 x는 하고 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x는 하고 쓰라고 그랬고요.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또 x는 하고 쓴다는 얘기죠. 자, 다음 y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y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y는 하고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론 몰라도 되겠지만 하여튼 요 관계상 볼 때 평행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자가 바뀌죠. 그죠? 전환되고요. 수직일 때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평행일 땐 바뀌고 수직일 땐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숫자를 적을 때는요. 이 문자가 가진 값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 문자가 가진 값들을 적어주면 되니까 y일 때는 바로 y에다가 3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y는 3이라는 높이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y니까 여기도 3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3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는이니까 x는에는 이렇게 2를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이쪽도 있죠. 이쪽도 이렇게 2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개형만 이렇게 그려보고 이게 x는인지 y는지 판단만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x축의 평행수직, 그 다음에 y축의 평행수직한 직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1차 함수라고 배웠었죠. 1차 함수의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기서 a와 b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0이 아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함수로서의 가치는 0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놈이 사라져야 되니까 a가 0이거나 x가 0일 때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y는 k꼴 이런 형태들은 0일 때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의 꼴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에서
자, x, y는 원래 함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x, y를 제외하고 두 개의 문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a고 하나는 b죠. 그죠? 자, 이 a가 갖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이 기울기랑 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경사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경사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이 기울기는 바로 뭘 나타내냐면 x가 증가할 동안에 바로 y도 증가하는 양. 그러니까 임의의 점이 요 길로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x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의 입장, 즉 y의 입장에서 볼 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서히 오른쪽, 서서히 왼쪽으로 서서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경사라는 것은 바로 x의 증가량분의 바로 y의 증가량을 뜻합니다. y의 증가량을 뜻하고요. 자, 이걸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a, b에서 fa, fb까지 가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b-a분의 fb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이놈의 앞뒤를 바꿔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앞뒤 바꾸면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가고 앞뒤 바꾸면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가니까 마이너스 두 개면 플러스 돼버리죠. 그래서 이 앞뒤를 바꿔 써준 것도 적용이 됩니다. 즉 a-b분의 fa-fb라고 적어줘도 되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바꾼다면 그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b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 왜 그럴까요? 바로 x가 0이 돼버리면 여기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x가 항상 0일 때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1차 함수는요. 1차 함수는 이 두 가지 기울기와 그 다음에 y절편 이 두 가지만 찾아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 함수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 1차 함수의 형태들은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랬으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양수 또는 음수. 그죠? 양수 또는 음수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b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양수 또는 음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개형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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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가지 개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ax 그래프를 갖다가 Y축의 양 또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끌어올리거나 내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떤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냐면 먼저 A가 양수라면 우리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B마저 양수가 된다면 이걸 끌어올린 그래프예요. 이렇게. 끌어올린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A가 양수, B가 양수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양수, B는 음수를 생각해보면 A가 양수면 기울기는 양수인데 밑으로 끌어내려진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그래프를 갖다가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입니다. A가 음수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 왼손을 들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끌어올린 그래프는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는 A가 음수이고 위쪽으로 갔으니까 B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밑으로 끌어내려진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A도 음수, B도 음수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방정식화해서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함수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수식의 표현이 되겠고요. 이걸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함수식의 표현이고 이건 방정식화한 표현입니다. 방정식화. 자, 이때 요 놈을 함수식으로 전환을 해보면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y에 관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by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자, 요걸 y는 하고 나타내면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이 바로 y절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꿔서 고치는 것보다는 바로 조금 찾을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식 자체를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요. 요 놈분의, 바로 요 놈분의 요 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즉 마이너스를 붙인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되겠고요.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은요. y절편은 요 놈분의 요 놈을 한 거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반대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바로 y절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의 패턴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의 형태는요. 자, 네 가지의 형태를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플러스 y절편이 주어지는 형태가 있고요. 기울기하고 y절편. 자, 두 번째는요. 기울기하고 바로 한 점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x절편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지는 형태가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두 점인데요. 두 점은 결국은 한 점 플러스 한 점이 되겠죠. 이렇게 한 점 플러스 한 점으로 두 개를 가르쳐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미지수가 y는 ax 플러스 b에서 a, b 두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반드시 두 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자르게 가르쳐 주면 우리는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겠죠. 그죠? 자, 일단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y는 기울기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제일 쉬운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3이고요. 한 점 2,7을 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예요. 그죠? 자, 이때는 먼저 기울기부터 정리를 하시는데요. 기울기가 y는 기울기 3이니까 3x가 됐죠. 이제 뒤에 뭐가 붙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놈이 결국은 요 뒤에 뭐가 붙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한 점이 주어져야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7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2 집어넣으면 6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형태입니다. x절편이 예를 들어서 3이고요. y절편이 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야죠. 기울기는 일단 왼손을 들었으니까 이건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고요. x가 3만큼, 그 다음에 y가 4만큼이니까 3분의 4x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는 y절편을 적는 건데 y절편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4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플러스 4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형태입니다. 한 점과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요 한 점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1,2가 주어지고요. 하나는 5,7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울기부터 구해야죠. 기울기가 1에서 5까지 얼마 증가했냐면 지금 4가 증가했거든요. 그죠? 근데 y는 2부터 7까지 얼마 증가했습니까? 5를 증가했죠. 그러니까 4 증가할 때 5를 증가한 거니까 y는 4분의 5x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가 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요 뒤는 바로 똑같죠. 이 기울기를 찾고 나니까 결국은 2번의 형태와 똑같아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2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여기 2가 되랍니다. 근데 1이 들어가면 여기가 4분의 5거든요. 근데 여기 2라고 그랬으니까 2는 4분의 8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4분의 3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형태를 공식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고등식 표현을 하나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놈이에요. x절편 플러스 y절편.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일 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요 놈은요. 3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y 이퀄 1.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자, 요건 간단히 해보면 요식과 같아진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패턴들을 나타내는 공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공식들은 외우지 마십시오. 이건 충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형태만 봐도 지금 할 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들이 이제 문제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선생님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필수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보시죠. 먼저 13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이다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절편이 4다 그랬으니까 뒤에다 4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제일 쉬운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붙겠죠. 이렇게. 그죠? 이 뒤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한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여기가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에 얼마가 붙어야 되죠? 1이 붙어야 되죠. 그죠? 1이 이렇게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형태 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알아야겠죠. 자, x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4에서 마이너스 2로 6이나 작아졌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y의 증가량은요. 4에서 1로 3만큼이 감소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증가량 마이너스 6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분의 1x겠고 자, 이것이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요? 이 뒤를 정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4일 때 4다 그랬으니까 요거 4 들어가면 여기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4 되려면 여기 얼마 필요해요? 2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6이다. y절편이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기 더한 것이 1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y는 하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6이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의 개형을 살짝 보면요. x절편이 이쪽에 있고요. y절편이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죠. 그 다음에 x가 3칸, y가 6칸이니까 y는 2x 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뿅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13번 문제 다음에 나오는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14번 보죠.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 3,2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랬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선생님 요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x축, y축인데요. 3,2를 지난다 그랬어요. 3,2를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에 뭐하다라고 그랬냐면 평행하대요. y축에 평행하대요. y축에 평행하면 u축에 평행한 거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어떤 꼴이냐만 알면 되죠.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축으로 쓴 건 어떤 꼴이라고 했어요? x는이라고 그랬죠. x는. 그죠? x는 이렇게 되겠고 그때 이 점에 x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직선이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바로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이 점을 지나고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그랬어요. y축의 수직이면 이게 y축인데 이거의 수직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꼴은 선생님이 누구는 하고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높이는 하고 쓰는 거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3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점 2,2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보죠. 자,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는데 점 2,2를 지난대요. 점 2,2를 지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60도의 각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보면요. 여기 이루는 각도가 60도란 뜻이죠. 60도.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만 찾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을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기울기와 한 점을 찾을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 기울기는 뭘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 60도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경사, 기울어진 정도를 찾아야 되겠고요. 나머지 한 점을 이용해서 나머지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게 60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일까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30도짜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정리가 적용이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된과 동시에 삼각비도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죠. 요 길이를 우리는 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갖는 요런 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1분의 루트 3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분의 루트 3, 바로 루트 3이 되겠고요. x가 붙겠죠. 이 뒤에 무언가가 이렇게 붙겠죠. 이 뒤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준 게 뭐냐 하면 한 점을 줬어요. 한 점 몇 컴마 몇을 지나요? 2,1을 지나요. 그죠? 그럼 이 값을 우리가 k라고 해본다면요. 이 k를 찾기 위해서는 xy를 찾아와야죠. 그래서 xy를 집어넣어보면요. 2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k는 얼마란 뜻이냐면 y의 값 1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건 k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k를 정리하면요. k는 1-2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제 k의 값도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y는 루트 3x에 k에 해당하는 값 플러스 1-2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죠. 자, 16번 문제 보죠. 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3과 5,7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1,3하고 5,7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이 직선이 1,3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5,7도 지난답니다. 이렇게 5,7을 지나는데요. 자, 요 놈과 평행하고 그랬으니까 요 놈의 직선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대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디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요 직선의 평행한 직선,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죠. 그럼 보세요. 요 직선이 지금 한 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 뭔가를 하나 찾아와야 되겠는데 다른 한 점이어도 좋은데 여기서 평행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두 직선의 뭐가 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울기가 같다. 자, 결국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기울기 플러스 한 점의 문제로 바뀌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기울기는요, x가 4 증가할 때 y는 역시 4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4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놈의 기울기도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y는 x꼴이 되겠죠. 이제 뒤에 뭐가 붙느냐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2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얼마니에 들어갈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랬고요. A, B, C라는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볼까요?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요. A, B,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답니다. A, B, C 이렇게 점이 있는데요. 얘가 3,2고요. 3,2고 얘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네 셋이 전부 다 일직선이 있답니다. 그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직선이나 요렇게 생긴 직선이나 요렇게 생긴 직선이나 다 이들은 경사가 동일하죠. 즉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합시다. x는 3에서 1까지 2가 감소하죠. 2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y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무려 3이 감소하게 되죠.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이 기울기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 증가하는 기울기와 같아져야 된다. 1에서 a까지는 얼마만큼 증가한 걸까요? a에서 1을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y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요걸 간단히 해서 이제 a 값 찾으면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가 2개면 얘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3 곱하기 a-1이죠. 3 곱하기 a-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즉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된 결과는 3a,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죠? 그럼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되니까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문제를 잠깐 풀어봤고요. 그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잠깐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필수 예제 말고 확인 체크 밑에 있는 거 있죠? 확인 체크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11번 문제에서부터 봅시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개형만 살펴보세요. x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생긴 게 x축이잖아요. 그죠? x축의 수직이란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란 얘기인데 이 점이 임의의 점이 마이너스 3,2를 지난답니다. 그러면 x축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노란 직선은 이렇게 쓰여지면 x는이라고 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몰라도 수직일 때는 그놈 문자를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x좌표를 따오면 되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3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그랬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가 돼야 된대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3이죠. 3이 2가 되려면 1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 붙는 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자, 이런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y는 x가 얼마 증가합니까? 그렇죠? 5 증가하죠. 5 증가. 그죠? y는 어떻게 됩니까? 7이 감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y는 5분의 마이너스 7이 돼서 마이너스 5분의 7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무언가가 붙을 텐데요. 요걸 찾아내면 되겠죠. 자, 요 놈은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x가 마이너스 2면 5분의 14가 되죠. 5분의 14인데 3이라는 게 5분의 15니까 이 뒤에 붙는 건 바로 5분의 1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5분의 1이 붙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7x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슬래시 더한 것이 1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문제 보기에 따라서는 y는 하고 나타내도 돼요. 자, 마지막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을 지나고 x축의 평행 그랬습니다. 그럼 x축의 평행하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그렇죠. y는 하고 쓰라고 그랬죠. y는. 그 다음에 y좌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y좌표가 3이니까요. 여기다 3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가 되겠네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보죠.
직선 4x 플러스 ay는 4a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과 원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도록 a의 값을 정하여라. 조건이 아마 하나가 들어올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하네요. a가 양수. 그죠? 일단 우리가 기울기와 y좌표는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요 놈을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일단 4x, 그 다음에 플러스 ay는 4a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y에 관한 정리를 하게 되면요. ay는 이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되겠죠. 자, y는 하고 나타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4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뒤에는 4가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로 나눠지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뭐냐면요. 이게 y절편이니까 여기가 4예요.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여기가 a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a분의 4가 튀어나오죠. 이 두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x축과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과 원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바로 어느 부분을 뜻합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바로 6이 되도록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그쵸?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a예요. 양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높이가 4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것이 바로 넓이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6, 12예요. 12는 4에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자, 13번 점 3,2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요. 요놈이 3,2를 지난답니다. 3,2를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랬어요. 이렇게 갈 텐데 이게 x축인데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여기가 30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임의의 점에서 선을 한번 쭉 내려보죠.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 1대 루트 3대 2라는 이런 삼각비의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냐면 기울기부터 정리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루트 3분의 y의 증가량 1이 돼서 루트 3분의 1x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무언가가 붙겠죠. 그죠? 이게 지금 유리화가 안 됐으니까 유리화를 시켜주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요 얼마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y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xy가 어디 주어졌냐면 3,2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걸 편의상 선생님이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 그리고 x가 3일 때 그랬으니까 여긴 루트 3만 남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k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뜻이니까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입니까? 2마 루트 3이 되겠죠. 2마 루트 3. 그래서 요 놈을 k에다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루트 3x가 되겠고요. k에 해당하는 값이 요 놈이니까 플러스 2마 루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이 1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죠. 자, 기울기가 4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4이고 두 점 a, 4하고 마이너스 2,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일단 기울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y는 4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쵸? a,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a가 두 개 나왔다고 그래서 당황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일단은 기울기가 4고 두 점. a, 4하고 마이너스 2,a라고 그랬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k만 구하면 되죠. k만. 그죠? k만 구하면 되는데 보세요. 기울기가 4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일 때 4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4,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살아있죠. 이렇게.
K가 살아있고 이놈이 얼마란 뜻이냐면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미지수가 A를 쓰면서 미지수가 2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해진 거예요. K까지 필요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A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K를 더한 것이 바로 A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개를 이원이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K 값을 정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K 값을 찾으러 갑시다. K 값을 찾기 위해서는 A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4배에 A 대신에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4가 되게 하는 이런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4, 8에 3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K가 되죠. 이렇게 4K가 되니까 뒤에 있는 K와 만나서 플러스 5K가 됩니다. 이게 4가 되죠. 이렇게. 그럼 만족하는 5K는요. 32가 더해져서 36이 되겠고요. K의 값은 바로 5분의 3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놈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X가 되겠고요. K값 플러스 5분의 36을 이렇게 더해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죠. 자, 세 점 ABC가 일직선이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역시 동일한 문제, 우리가 봤던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요. 세 점이 이렇게 있답니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이렇게.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1,2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A,8이랍니다. 이렇게. 자, 요 세 점이 일직선,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역시 여기서 여기 기울기하고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A의 값은 먼저 기울기, 이쪽에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쪽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얼마가 증가합니까? 3이 증가하죠? 이렇게 되겠고요. 3에서 2까지는 1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1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증가하는 기울기도 역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1에서 A까지는 A-1만큼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8까지는 무려 6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일단은 요 1하고 요 놈을 곱한 거를 볼까요? 그러면 A-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놈하고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63-18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좀 많이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요 다음 단원에서 문제를 좀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조금 말이 이렇게 막 헛나가고 그러는데요. 좀 이해하시고 다음 강좌에서는요.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